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소장 창업을 부탁해 심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환산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환산보증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준. 예를 들어서 2018년 4월 제 기호 4월 2일 이후로 이제 또 새로 개정이 돼가지고 서울 기준으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 그리고 뭐 광역시 대구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 이하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 자료는 네이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또 명확하게 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환산보증금의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환산보증금이 현재로서 그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기준인지 아닌지를 그 환산보증금으로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요. 환산보증금은 당연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 날짜를 보셔야 돼요. 계약 날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환산보증금이 계속 개정되어 와서 개정되면서 보증금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계약 날짜도 보셔야 돼요. 계약 당시의 날짜와 그 환산보증금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슈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연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은 환산보증금 미만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죠? 소액 임차인. 네, 그리고 그 이상 되게 되면은요. 고액 임차인이죠. 그죠? 고액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계약 갱신 그리고 권리금 회수 규정, 이거는 모든 상가 계약에,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 월세 인상 제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월세 인상이 5%까지 인상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9%였는데 이제 그게 5% 인상되는 걸로 1년 1년간 5%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 월세 인상 제도는 고액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높은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월세를 5%가 아니라 5%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월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 5%만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죠? 요 차이점입니다. 월세 인상 제도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돼야지만 환산보증금의 그 지역별 기준에서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돼야지만 되고요. 5% 인상이 되고요.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5% 이상 인상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계약갱신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최장 10년까지죠. 그죠? 10년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되는데, 이것도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2018년 10월 16일 날 2018년 10월 달에 계약갱신의 여지가 없는 5년 차인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계약갱신의 여지가 없는 계약은 갱신이 안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뭐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 당연히 지금부터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 계약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년이 다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이 어, 3년 차여서 갱신이 3년 차여서 앞으로 갱신의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계약갱신을 해서 최장 10년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죠. 권리금 보호 규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되거든요. 권리금 보호 규정은 뭡니까?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새로운 인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고 하면요. 제가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현재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계약 기간이 뭐 한 3개월 정도 남았었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수자를 넣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음, 기존 임차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쓰고 있었어요. 1층에. 법무사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임대인은 2층에서 이제, 제가 이거 다 사연을 다 설명드리면 또 이거 오픈 노출되지 싶은데, 2층에서 이제 의료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건물 4층에서 이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주를 하고 계셨고, 제가 1층에 법무사 사무실, 이제 현재 기존 임차인이 있던 자리에서요. 1층에서 어, 편의점을 편의점을 넣으려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해드렸죠. 중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뭐 새로 편의점에서 점주도 구했고 편의점에서 점주도 이 자리를 마음에 들어 했었고 권리금도 협의가 다 됐었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현재 기존 임차인도 이제 나가는 걸로 다 얘기가 됐고 이제 임대인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임대인도 뭐 오케이를 하고 이제 계약 날짜만 잡아서 계약을 하기 앞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여러분들 그러면 건물주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죠? 건물주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건물주 와이프가 있습니다. 네. 최상위 이제 그거죠. 하여튼 최상위에 있는 분이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위에 건물주 와이프가 계십니다. 어, 뭐 건물주가 이거 뭐 다 오케이 했다고 해가지고 건물주 와이프가 그냥 싫어 안 돼 그러면 이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순조로웠어요. 순조로웠고 계약 도장을 찍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건물주 와이프가 건물 내에 이제 편의점이 들어오는 게 싫다. 건물이 지저분해질 거고 그리고 밤새도록 불 켜놓는 것도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약이 이제 뭐 임대인이 뭐 편의점을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현재는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어. 그 법무사 사무실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똑같은 사무실 용도로만 넣어야 됩니까? 사무실 용도로. 건물주 와이프, 건물주 사모님께서는 식당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식당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뭘 넣어야 될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중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더 걱정하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코칭을 해드렸어요. 제가 코칭을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인수자를 구해서 권리금 받는 이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한다. 지금 임대인께서 하시는 행동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동이시다. 이거 현재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금과 손해에 대해서 어, 낮은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사실 심소장은 뭡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하게끔 만들어서 기존 임차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심소장은
중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음, 그 건물주 임대인 와이프께서는 이렇게 방해를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는 허락을 하시고 편의점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심소장 이것도 판단 미스일지 모르겠지만은 1층에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법무사님이죠, 그죠? 법무사님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법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한번 정당하게 앉으셔가지고 임대인 사모님하고 같이 앉으셔가지고 설명을 드리시죠라고 하니까는 법무사님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 소장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는 거 감사한데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법무사님이 저보고 이제 또 증인이 돼주시고 뭐 해주시면은 뭐 적당하게 또 경비는 또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답은 이해했는데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요. 만약 법무사님이 아니셨다면은 제가 원한 대로 내용이 전달이 되고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진행이 됐을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게 권리금 회수 방해, 그죠? 계약갱신 10년간이고 그리고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행위를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기간을 봐야 되겠죠. 계약 기간을 보고 제가 보니까는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금 회수 기간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드렸는 거고, 심 소장은 무조건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컨설팅을 드렸는 건데, 기존 임차인이 법무사님이셨어요. 소송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아, 나 가서 또 증인 이것도 선서하고 이런 거 하기 싫은데 하게 생겼습니다. 아, 저는 그냥 계약을 하기로 원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요. 그죠? 우리 중개사는 주임법, 상임법은 꿰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꿰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요. 적용이 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월세 5% 인상, 연간 5% 인상 이상으로 협의해서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월세가 고액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그게 판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 800짜리 임차인이었어요. 800짜리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면서 월세를 1,500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월세 인상이 과하다고 생각하시죠? 5% 이상은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인근 시세가 1,500이었어요. 네, 그동안 적게 받고 있었던 거죠, 그죠? 뭐 그런 판례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하는 게 과하지 않다, 적정하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키워드 이슈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기간 계약 만료 전 6개월. 제가 이제 사건을 제 경우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임대인 아니라 임대인 와이프가 이제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해도 안 된다. 손해배상 소송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